예, 주말 잘 쉬었습니까? 11월 24일 월요일 이번 주 시작인 5%입니다. 자, 주말에 제가 노란박쥐 동공부 시간에 이렇게 많이 흔들고 막 할 때 있지 않습니까? 특별한 이슈가 없어요. 새로운 게 나온 게 없는데, 자, 밸류에 대한 문제라든지 AI 너무 쏠렸기 때문에 막 이것저것 공격을 한다. 자, 그럴 때는 분명히 제가 이슈별로 같이 공부하시면서 시황과 투자를 꼭 잡아주셔야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금 덜 봐주셨던데 혹시 못 보신 분들은 주말 방송 노란딱지 꼭 좀 시작 부탁드릴게요. 막 흔들 때 단타하시면 안 돼요. 자, 우리 이슈들 몇 개 있었는데 약간 변동성이 줄어드나 하지만 여전히 박스권 하단에 테스트하는 이번 주를 보고 있습니다. 이번 주도 중요한 이슈들이 많은데, 자, 미국도 지금 21,800까지 갔다 왔죠. 나스닥 기준으로. 이번 주에 아마 테스트를 하면서 바닥을 다지는 구간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엔비디아 정말 좋아요. 좋은데도 알파벳이 제미나이 나오면서 시장에서 엄청난 호평을 받고 있죠. 비엔비디아 진영에 올라오면서 약간 차별화되는 빅테크도 보일 수 있고요. 자, 시장에서 관심이 좀 더 많아지고 있는 금리다, 연준이다, FOMC에 대한 문제는 여전히 의견이 좀 지속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땐 핑퐁 밀당인데 한번 챙겨보고, 자, 나비 효과라 볼 수 있는 단기동성에 대한 불안감이 많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비트코인이 10월 초도 그랬고 지난주 금요일 날 뭐 8만 불까지 왕창 떨어지면서 큰 청산이 일어났죠. 제가 볼 유동성의 나비 효과다 이렇게 표현을 좀 많이 하던데, 이번 주에서 8만 불 지지가 되면 상당히 좋아질 수 있거든요. 되게 중요하게 관찰할 수 있는 비트코인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도 오늘 3,900 회복은 안 됐어요. 지금 오늘 엔비디아 쪽에서 아주 공식적으로 AI 버블은 무슨 버블이냐, 버블 아니라고 온갖 그 공격됐던 부분을 조목조목 반박을 했습니다. 이 부분 한번 같이 살펴보고, 물론 끝난 건 아니에요. 미국은 약간 위에서 놀기 때문에 이 반박을 통해서 또 투심은 약간 잡을 수 있겠지만, 외국인도 그렇고 아침에 상당히 크게 들어오다가 밀리면서 끝났어요. 왜 그러냐면, 자, 말씀드렸던 무량 출회되는 것들이 연말에 돼서 신용이든 대주주든 제가 좀 경계한다고 섹터들로 좀 안 좋게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수는 좀 떨어지면서 왔고, 가장 중요하게 삼성전자로 수급이 좀 많이 몰렸던 그런 면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제가 대안적으로 상당히 좋게 보고 있는 바이오도 물론 괜찮습니다만은 개별주로 찌라시도 나왔고, 한동안 삼성 바이오가 거래 정지가 돼 있었잖아요. 분할되면 둘 다 상장을 했는데 오늘 두 개가 좀 약세였죠. 예, 그 이유가 그렇다 보니까 많이 흔들면서 바이오가 출렁거렸는데 여전히 쿠주세상 빅몬 이상 큰 문제는 없습니다. 자, 제가 사이클을 잘 타는 측면에서 10월 말까지 많이 쏠렸던 부분이 지금 기울면서 정상화되는 과정인데, 분명히 지금 막 계속 이것저것 공격하면서 많이 턴다 그랬잖아요. 변동을 더 많이 하고 있는데 이거는 저 빅몬의 기준으로 털리지 않고 잘 잡아드리면서, 자, 제가 드린 시황들이 아마 시장에 나오는 것들과 좀 많이 차별화되어 있을 거예요. 좀 다른 말씀 많이 드리는데 결국 지나고 나면 제 사이클 같은 것들이 좀 많이 맞아갈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빅스윙 포트에 더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좋아요, 구독 한번 눌러주시면서 이번 주도 같이 한번 잘 시작해 보시죠. 자, 가장 중요한 매크로 박스 여전히 괜찮아요. 달러는 100.1, 10년물 장기금리 살짝 빠져서 4.06. 자, 유가는 트럼프가 지금 약간 공공에 취해서 약간 이런저런 안 좋은 소리가 많이 들리던데,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이제 종전을 하자고 뭐 젤렌스키도 살짝 변화된 것 같은데 어쨌든 강압을 하면서 유가는 더 떨어졌습니다. 자, 비스큐는 제가 말씀드렸던 금요일 날 미국의 옵션 만기였어요. 분명히 장은 더 빠졌는데 고가가 떨어진 부분에서 이 변동과 파생에 대한 일정 부분에 수익이 실현됐다,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변동성이 조금 작아지지 않겠냐 하면서 제가 이번 주로 좀 보고 있어요. 자, 주말에도 말씀드렸지만 특별한 이슈가 아니야, 새로운 이슈가 아니잖아요, 그죠? 네 가지로 말씀드릴 때 약간 정도나 밸류나 그런 공격들이 저는 빅머니들의 개인과 투심의 수급을 더 공격을 한다, 이 단타되는 흐름을 더 틀기 위해서 말을 한다, 이렇게 제 표현을 드리고 있는데, 자, 이번 주에 미국이 나스닥 기준으로 21,800을 갔어요. 거기에서 아마 바닥을 다지면서 되게 중요한 한 주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뭐가 났냐면 지금 계속 AI 버블링이다 아니다 말이 많잖아요. 물론 저는 아니라 보지만 약간 이제 쏠는 과정이 등락되는 과정에서 엔비디아입니다. 가장 대장주 엔비디아가 공식적으로 AI 버블이 아니다 반박문을 냈어요. 이것 때문에 아침에 우리나라 삼전 하이닉스 매수가 들어오긴 했는데, 우리나라 일단 슈퍼한도 제일 좋긴 하죠.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부터 10가지가 있어요. 조목조목 반박을 다 했어. 뭔 소리냐 그런 얘기인데, 자, 내용들 한번 봐주시고 몇 개 중요한 거 찍어보면, 자, 매출 채권. 야, 매출 채권 외상이 왜 자꾸 늘어? 근데 이거는 엔비디아 얘기는 지금 봤을 때는 장기적인 평균치와 일치해. 더 과도한 것도 아니고
여전히 무시할 수준이고 매출이 받을 애들이 빅테크들이잖아요. 수급에 전혀 문제없다 이렇게 내용을 내놨고, 자 재고 증가하는 부분은 지금 리드타임 넘어가면서 신제품 블랙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런데 당연히 공급 부족 때문에 미리 재고 올려놓는 거는 당연한 거야. 현금 흐름 적다고 공격한 것도 야 너네들 계산부터 틀렸네 이런 얘기 있었고요. 자 중요하게 봤던 순환 출자입니다. 너네들이 투자해서 오픈 AI가 사게 막 하는 그런 흐름인데, 이거는 뭐 투자했다 해서 걔들이 우리 거 살 필요는 없잖아요. 블랙을 그죠? 그런 면에서 전체로 봐서 비상장 스타트업은 엔비디아 매출의 3에서 7%밖에 안 된다. 아주 미미하고 적당한 수준이라고 말을 했죠. 자 회계 부정에 대한 얘기. 뭐 옛날에 뭐 닷컴 버블 엘론이 많이 파산했는데 뭐 지금 뭐 약간 가상회사 같은 SP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부적절한 처리도 없고 회계에서는 깨끗하다. 밴드 파이낸싱도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자, 그 외에 이제 GP 마진, 매출 그 마진율도 여전히 분기별로 살짝 계속 상승을 하고 있고, 자, 초기 마진이 살짝 좀 낮은 게 있어요. H100 호프보다 낮은데, 이건 블랙일이 지금 되게 복잡성이 있기 때문에 미리 말했던 거야. 예전부터 말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감가상각이죠. 감가상각이 지금 계속 마이클 보리부터 공격을 하고, 25일날 이번 주에 마이클 보리가 뭐 얘기를 한다 그랬는데, 뭐 저는 별거 아니라 보지만, 여전히 감가상각을 그 모델별로 2년부터 7년까지 보고 있는데, 이거는 동종업계랑 별 차이 없어. 해결하는 거는 지금 효율성이 문제인 거고, 지금 빅테크들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 이미 2019년부터 6년 이상 쌩쌩 돌아간다는 얘기도 했었죠. GP 그 호퍼 같은 거. 자, 그 외에 특이한 거는 뭐냐면, 저도 말씀드렸던 피터 딜이 팔았다, 소뱅이 팔았다, 마이클 버리도 팔았다. 이런 애들은 저들 투자하는데 편하게 할 수 있어. 자유화. 내부자 정보도 아니고 투자자들이 하는 것들은 의미가 없다는 얘기를 했고요. 하나 지금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자 비트코인이 좀 떨어졌습니다. 자 나비 효과라고 단기동선만 공격받는 가운데, 야 비트코인 빠진 거 봐, 지금 AI 붕괴되는 거 아니야? 이런 뭐 얘기를 했지만 여기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답변했어요. 야 비트코인 떨어지는 거랑 AI 펀더멘탈은 아무 문제 없어, 아무 상관없다는 얘기를 하고, 뭐 지금 SC에서 조사가 나온다는 얘기 루머도 돌고 있는데 그런 조사 통보 받은 적 없다. 루머 돌리지 말라고 전면적으로 부인했죠. 자, 제가 봤을 때 분명히 지금 엔비디아 대장으로서 충분히 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실적 끝나고 지금 2, 3개월간의 텀이 있을 때 계속 공격받을 수는 있어요. 좀 그런 면에서 제가 얘기했던 엔비디아 말고 비엔비디아 쪽으로 이 뭐죠? 지금 말씀드렸던 이 알파벳, 제미나이 너무 잘 가는 부분이 좀 분명히 차별화되는 되는 과정에서 이 기본적인 AI 버블에 대한 이 의구심을 좀 줄여줬다 이렇게 판단을 좀 합니다. 자, 정리를 하면 여전히 제가 말씀드렸던 엔비디아는 예전처럼 200불 넘었다 막 쏠렸던 부분이 지금 180불 왔다 갔다 하잖아요. 200불 전에 안착 전에 거친 박스 과정을 거치면서 꺼진다기보다는 여전히 대장 흐름을 박스로 만들어간다. 지금 그렇게 보고 있고요. 당연히 AI 과열의 쏠림이 해소되는 과정인데 아직도 투신과 이런 것들은 흔들 수 있어요. 좀 더 흔들 수 있고,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앱이 나오고 킬러 앱이 나오고, 뭐 제가 뭐 나노바나나나 제미나이 쪽에서 그 멀티모달 되게 좋다는 얘기 드렸는데, 트젠 알모 알트몬도 얘기될 거예요. 알트몬도 분명히 뒤에만 있는 게 아니라 돈을 벌 수 있다는 그런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이 붐메이커 4대 총알의 역할을 좀 기대를 하면서, 어쨌든 지금 시장 내에서는 제미나이가 정말 대박이 난 것 같아요. 저도 보고 있지만 너무너무 이게 뛰어나서 알파벳이 계속 신고가나 부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체 칩 만들었던 부분도 있고 비엔비디아 측에서 반대로 말하면 엔비디아 관계된 오픈 AI나 오라클 같은 게 좀 약하게 보이기 때문에 좀 나눠서 볼 필요가 있어요. 자, 근데 구글도 그랬습니다. 구글도 지금 6개월마다 컴퓨팅 파워가 2배로 늘어. 이 부분은 하드웨어가 아니라 AI 서비스입니다. 킬링 컨텐츠, 킬링 서비스 이런 것들이 나오다 보면 대중들의 수요가 폭발하기 때문에 무슨 버블이냐 이렇게 이제 구글에도 말을 하고 있고요. 여전히 저는 주가 차별화 보면서 제일 좋은 건 뭐죠? 결론적으로는 슈퍼 반도체 이쪽에 들고 있는 포터 여전히 제일 좋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래든 저래든 반도체는 계속 필요하고 가격이 올라가고 있으니까요. 자, 비트코인도 단기동성 측면에서는 볼 거예요, 이번 주에도. 자, 정리드렸던 경기 시소, 연준의 이견들이 자꾸 왔다 갔다 말이 틀린다. 이게 만장일치가 아니라 틀린다는 부분은 닉 티미나우스도 말했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라, 뭐 그렇게 얘기를 했고, 지난주 리사쿵 얘기가 떨어졌다가 뉴욕 연은 총재 윌리엄스 말에 올라갔다가, 아니 사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게 뭐 별 차이가 없었어요. 기존에 얘기했던 말이 그대로 나왔는데 12월 FMC의 금리 인하 확률이 70%까지 확 올라갔다가 오늘 보니까 67%까지, 어쨌든
금리 인하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던 자 지금 이번 주에 다행히 연준 인사들이 이랬다 저랬다 말하는 게 많이 줄었어요. 없는 게 좋고 이제 이번 주 토요일부터 그 12월 10일 날이죠. 10일이 이제 12월 때 FOMC인데 블랙아웃더라는 거예요. 연준 인사들이 말을 못하게 됩니다. 오히려 지금 말이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 제가 볼 때 말이 적은 게 나아요. 지금은요. 밀당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더 안 좋기 때문에 자 그렇게 하면서 저는 오히려 시장에서 무조건 금리 인하해줘가 아니라 동결할 수도 있지 이렇게 정되는 과정이 시장이 더 좋다는 얘기 드렸습니다. 자 레임덕으로 표현해요. 트럼프를. 레임덕까지는 아닐 것 같은데 어쨌든 일사천리로 탔던 이 공화당이 요번에 이제 약간 분열이 같이 되긴 됐잖아요. 대선보다는 중간 선거의 내부 충돌에 자기 밥그릇이다 보니까 이런 흐름들이 물론 트럼프도 신경을 쓰겠지만 약간 그런 분열 모습이 좀 있죠. 진짜 무소불위로 마음대로 했던 트럼프가 요새는 약간 노심초사하면서 저는 말씀드렸던 변동이 좀 중요로 주도하는 건 좋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시고 앱스타인 관세 대법 판결 지지율이 지금 암만 뭐 보수적으로 보면 폭스 뉴스에서도 40% 간당간당해요. 딴 데는 30% 초반 중반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분명히 정책이 바뀌어야 됩니다. 양방책 필요하다. 어쨌든 꼼꼼한 베스트가 잘 붙어 있는데 뭐 자기 말로는 그래요. 물가 상승 원인이 관세가 아닌 서비스 부분이다. 서비스 부분이란 말은 이제 소비나 고용 연착륙되면 물가 걱정하지 말라 이런 것도 이해를 하겠는데 뭐 그렇게 하면서 커피든 소고기든 과일 관세를 왜 없애줘요. 당연히 관세는 영향을 받습니다. 어쨌든 간에 자, 그렇게 하면서 2026년에 내년에 경제는 무조건 탄력적으로 올라갈 거야. 얼마 전에 통과했던 오빠법이 효력이 나오면 경제가 다시 살아날 거야 자신 있게 말했는데 어쨌든 저는 도지부서까지도 없앴어요. 도지부서 없었다는 얘기는 막 돈을 줄이고 뭐 연방정부에서 이제 타이트하던 것들을 재정정책을 풀어야 됩니다. 그런 면도 해석하고 있어요. 여전히 결론적으로 나스닥은 박스 시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단기동성과 투심을 흔들 수 있겠지만 이번 주에도 여전히 21,500내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뭐 비트코인도 봐야 되지만 이 박스 시황을 만들어가는 바닥 메이킹 과정이다. 중요한 거는 물론 좋았던 알파벳도 물론 신고로 봐야 되겠지만 안 좋았던 거 있죠. 엔비디아 쪽에서 지금 오라클이 되게 안 좋게 되고 있는데 오라클 얘가 막 빠지다가 얘들이 바닥 나오는 데 중요해요. 그런 면에서 약한 고리도 주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번 주 일정도를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쭉 한번 보시고요. 쭉 보시고 미국의 이제 지표들이 좀 나오죠. 지표 보면서 한번 체크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목요일 날은 미국의 추수감사절 휴장이에요. 쉬고 블랙 프라이데이 소비 시즌 넘어가는 것도 볼 수 있겠죠. 예전에 트럼프가 했던 이런 부메랑들 이런 것들이 지금 다 맞고 있는 거예요. 절대 뭐 계속 거칠게 계속 가는 건 없습니다. 분명히 저는 꺼지진 않겠지만 변동성 줄인 측면에서 트럼프를 보고 있어요. 이렇게 넘어가서 중요한 거는 금은 여전히 4,000불에서 등락되고 있는 별거 없고요. 자, 금주에 되게 중요하게 말씀드렸던 비트코인입니다. 미국에 또 계속 기준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이제 수급도 말씀드리겠지만 올해 초 기억나세요? 비트코인 이제 3년째 뭐 저는 보고 있지만 25년 그 올해 초에도 우장창 떨어지고 그 트럼프 난리 났을 때 관세 그 해방됐을 때도 그때 8만 불 깨지면서 7만 불대에서 바닥을 잡았어요.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8만 불대에서는 약간 관리 밴드가 들어간다 이런 얘기 드렸을 겁니다. 이번에 물론 10만 불 갔다가 한 30% 떨어졌어요. 엄청나게 터지고 하루에 뭐 조 단위로 털리고 그러던데 여기서 아마 수급들이 탈탈탈 털리고 있는 과정이라 봅니다. 좀 안 좋지만 그러다 보니까 8만 불 찍고 지금 8만 6천 불인데 8만 불대에서 지지가 되면 유동성이 넘어든 바닥을 만들 수 있는 저는 비트코인 참고로 좀 보셔야 된다 말씀드릴게요. 오늘 일본은 휴장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중국도 오늘 뭐 보합 정도 올라가 있었고 대만도 0.6% 상승했어요. 금요일에 많이 빠졌잖아. 우리나라 3%, 얘들 뭐 4%씩 빠졌다가 오늘은 반등을 주긴 했지만 변동을 줄긴 했지만 팍팍 올라오진 않고 이번 주를 좀 봐야 되는 그런 흐름이에요. 정리를 또 하긴 했는데 또 시간이 좀 걸리긴 했네. 지금 우리나라 장이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지금 이틀 동안 급락했다가 반등했다가 또 뭐 금요일날 또 재공포를 했다가 오늘 일부 정도 반등했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조금 변동성이 줄어들지 않을까. 뭐 비트코인이나 제가 파생 수급을 말씀드렸다고 말씀드렸는데 우리 기준으로 슈퍼반도체 정부 정책 좀 살고 있죠. 외국인과 특히 환율 수급이 더 변동을 큰 상태에서 기준을 잘 잡아주셔야 됩니다. 오늘 한번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지만 종목은 뒤에서 다 말씀드릴 거예요. 바닥 만드는 과정으로 이번 주를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3전은 9만원대부터는 지지밴드다 이렇게 좀 보여요.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미국의 AI 과열이 뭐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삼성전자가 제일 묵직하고 가장 그 상방이 있다 보니까 오늘 좀 밀리긴 했는데 삼전이 9만 원대 버티고 하이닉스 변동이 막 심하고 외국인 싸우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다른 섹터 대형주들이 좀 약해요. 그러다 보니까 삼전이 좀 버텨도 코스피는 3,900 하회하는 흐름을 좀 감안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말씀드렸던 삼바 APS가 분할 상장했는데 삼바가 더 좋습니다. 차트 보시 왔다 갔다 해도 얘는 저는 삼바 기준으로 신고가를 난다고 보고 있어요. 여전히 흔들어도 개별주 흔들어도 바이오에서 큰 기회를 계속 잡으시면 좋겠습니다. 미국도 흐름이 괜찮죠. 지금 릴리도 계속 시총 1조 달러 이후에서 전체로 올라가는 헬스케어들이 있습니다. 자, 대신에 이게 좀 다른 면이에요. 올해 들어서 계속 조선, 방산, 원전, 전력, 2차전지까지 많이 보시고 그동안 개인들의 되게 큰 돈을 벌 수 있던 주요 섹터들이었는데 이 부분이 저는 이제 신용이든 대주주든 연말 남은 부분에서 지금 유동성도 많이 흔들고 있는 게 있겠지만 코인도 좀 영향을 좀 받겠지만 약한 추세에서 박스 이탈이 자꾸 나와요. 주로 나왔던 대장주 보시면 박스 이탈 나온다는 얘기는 물량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투신과 수급 영향을 좀 많이 받고 있는 이쪽 파트예요. 오늘 로봇 반응도 있었고 우리 한류적도 더 좋았죠. 이런 쪽은 사실 괜찮은 파트니까 계속 키우시면 됩니다. 자, 우리 투자는 삼전 기준 빅바이오에서 상방 유지하면서 대장을 선별된 우리 포트로 갖고 있어요. 자,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앞에 말했던 올해 들어서 제일 많이 올랐습니다. 올해 들어 제일 많이 올랐고 조정 받았다 하더라도 고점에서 한 8% 빠졌어요. 나스닥보다 덜 빠졌고 오늘 올해 상승 우리 코스피를 따라올 데가 없습니다. 올해 뭐 76% 갔다가 빠져 60% 올라 있는데 이런 면에서 우리나라 여전히 제일 강하고 상대적으로 선방하면서 여기에서 종목을 고르시는 게 맞아요. 자, 밸류 적어놨지만 PBR이 1.3배, 그 다음 PER이 10.7배까지 빠져있죠. 여전히 제일 싸고 제일 좋은 우리나라 코스피입니다. 자, 외국인들이 오늘은 뭐 금년 그렇게 두드리 팔다가 오늘은 3조를 팔았던 외국인들이 오늘 현물을 조금 축소를 했죠. 2천억 정도 팔긴 했는데 코스닥도 팔다 줄였고 대신에 코스피 선물로 지수를 좀 컨트롤했습니다. 코스피 선물은 5천 개 샀거든요. 그런 면에 저는 변동성을 좀 줄일 수 있을라나 뭐 환율이 좀 왔다 갔다 하고 있지만 그런 면에서 이번 주로 볼 겁니다. 자, 기관 대장은 연기금 오늘 약간 관망했죠. 대신 딴 애들 금투 단타 치는 금투들이 매수가 좀 들어왔고요. 자, 개인의 닷금이 예전에 해외 쪽 많이 넘어간다 말씀드렸는데 지금 80조 밑으로 78조가 다시 떨어졌어요. 근데 말씀드렸던 닷금 이루고 있는데 신용은 안 빠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약간 달리 볼 건 뭐냐면 분명 아까 말했던 조선, 방산, 원전, 전력에서 신용이 좀 빠지고 매도되는 물량이 분명히 보이거든요. 근데 전체로 신용자가 안 빠지는 건 뭐냐면 여전히 하이닉스라든지 삼전 쪽으로 계속 저가 매수가 돌아와요. 전체로 봤을 때 안 빠지더라도 딴 섹터에서는 물량 부담되기 때문에 이 경계하시는 게 맞습니다. 같이 보셔야 되고 이번 주 코인 청산 같은 것도 우리나라 개인 수급이나 투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이번 주가 될 거예요. 자, 제가 볼 때는 종목 보실 때 고점 대비 30% 정도 떨어지면 실질적으로 틀립니다. 종목들로 보시면 이거 30% 기준으로 봤을 때 그때부터 신용이 많이 터질 수 있으니까 이걸 참고로 좀 보세요. 오늘 바이오 반도체 이쪽 종목은 뒤로 넘어갈게요. 오늘 바이오도 뭐 왔다 갔다 했지만 개별주에서 좀 찌라시 많았기 때문에 빅숲 다 봐드릴 거고 삼전 기준 보시면 되고 실적 완료 APR 너무 좋죠. 너무 좋고 제가 우리 파트까지 말씀드리기 때문에 이런 흔드는 장에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로봇테마도 여전히 살아있죠. 여전히 살아있으면서 우리 종목도 급반응 나왔기 때문에 챙겨볼 거고 자, 성장 배당주 현금 같습니다. 오를 때만 빠지면 얘를 팔아가 딴 거 살 수 있기 때문에 현금 같이 쓸 수 있는 용도도 말씀드릴 거예요. 자, 정부 정책이 한번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지금 되게 중요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상법 개정안과 파기했다 보는데 어쨌든 지금 보니까 이하가 적용 시기는 내년 4월로 땡겨서 합의가 됐습니다. 자, 근데 35%가 아니라 25%로 줘야 되고 고율구 과세를 낮춰야 되잖아요. 적용되는 대상도 견해 차이 있다 보니까 저는 천천히 너무 급하게 하는 것보다 잘 되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주가 아마 좀 흔들어도 저는 바닥을 만들 수 있고 유동성이 좀 안정될 수 있는 비트코인과 장을 좀 볼 텐데 이렇게 마무리 좀 할게요. 종목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라니님 12개월째 구독해 주시고 스카이엔지님 신규로 오셨습니다. 정말 환영하고 극님도 4개월째 구독하고 계시네요. 자, 11월장에는 앞에 말했던 주요 되는 섹터도 있지만 되게 조정이 아파요. 지수가 8% 빠지면 20% 30% 빠지는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거든요.
자,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빅수급과 함께 선방하는 포트를 잘 꾸리고 있고 분명히 새 이슈가 없어요. 계속 수급 흔들고 수급 전쟁이라 표현하는데 흔드는 과정에서 우리 포트는 덜 흔들리면서 수급 분석을 매일매일 하면 이 슈팅되는 과정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금주도 같이 화이팅 해주시고 좋아요, 구독 꼭 좀 부탁드리면서 파토도 넘어가 볼게요.